안녕하세요. 9988 구원장입니다. 임플란트를 하면 뼈가 괴사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임플란트 후에 골 괴사가 정말 발생하는지, 만약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치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임플란트와 골 괴사에 대한 걱정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후 뼈가 괴사됐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이야기가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많이 알려져서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말 과학적인 것인지, 과학적으로 사실인지,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됐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골 괴사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뼈의 조직이 죽는 현상을 말합니다. 뼈에도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혈액 공급이 부족하거나 대사 균형이 깨지면서 골 괴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플란트가 골 괴사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플란트 자체가 골 괴사를 직접적으로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단 특정 조건에서 임플란트가 드물게 골 괴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골다공증 치료제를 오랫동안 장기 복용하신 분입니다. 특별히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이라든지 최근에 나온 신약들도 장기 복용하신 분들은 골 괴사가 일어나는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뼈의 재형성을 억제해서 뼈를 새롭게 생성되는 속도를 늦추는데, 이 약물들을 장기 복용하시면 뼈의 회복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임플란트 후에 뼈가 회복되지 않아서 골 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각한 감염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골수염이라든지 뼈 주변 조직이 염증이 있을 경우에 골 괴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후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심각한 감염이 발생하면 뼈 조직이 손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특별히 흡연자나 당뇨병이 심하신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염증이 심해질 경우에는 뼈 조직까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심각한 혈류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당뇨병, 또 만성 흡연, 또 방사선 치료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뼈로 가는 혈액의 공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플란트를 심으실 경우에는 뼈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서 골 괴사가 올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임플란트를 심었다고 해서 골 괴사가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위험 인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 후에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환자가 얼마나 골 괴사가 발생하는지 많은 연구 논문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0.1에서 0.2%의 수준입니다. 바로 이렇다면 1000명 중에 1명에서 2명, 아시아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높다는 보고가 있지만 그 비율상으로는 그렇게 높지는 않죠. 방금 말씀드린 특정 조건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골 괴사의 위험이 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흡연을 하신 분, 또 면역 억제제 투여로 인해서 스테로이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신 분, 앞서 말씀드린 골다공증 치료제를 오랫동안 복용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임플란트 후에 골 괴사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전 검사와 철저한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CT 촬영을 통해서 골 밀도와 혈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골다공증 약 복용 여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위험군인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당뇨와 흡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까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하시는 환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임플란트를 이제 심었습니다. 시스루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도 받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금연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흡연이 혈류 공급을 방해하기 때문에 골의 형성 속도를 굉장히 늦추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뼈 건강을 위한 영양분 잘 섭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D도 필수적이고요. 칼슘 복용도 추천드립니다. 건강한 분들은 이런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뼈이식 임플란트의 방법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발치후 즉시 임플란트로 지나치게 빠르게 접근하는 것은 권유드리지 않고요. 만약에 치아를 발치하게 됐다, 미리 발치를 먼저 하시고 뼈의 힐링 상태를 먼저 체크하시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아물었으면 그때 식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별히 자신이 불안하고 골다공증 약을 오래 복용하신 분이라면 내과 선생님과 치과 선생님이 같이 협진을 해서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서 적절한 시기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임플란트 후에 골 괴사가 발생하는지 그 확률에 대해서도, 또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확률은 극히 낮지만 앞서 말씀드린 고위험군의 환자분이라면 주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플란트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